걷기 운동을 잘못하면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 공기가 좋다고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는 분들, 밥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한낮 떼약볕 아래서 걷는 분들, 그리고 드라마 보다 잠이 안 와서라며 밤늦게 산책 나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시간대에 걷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대에 걷는 것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오신 그 걸음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저는 25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매일 걸어요. 그런데 왜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도 어눌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잘못된 시간대에 걷고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진료실에서 계속 마주하게 된 참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성실하게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매일 빠지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이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말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운동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평소 수면 패턴은 어떤지까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 시간대, 한낮 시간대 또는 밤늦은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공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걷는 분들, 점심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며 한낮 떼약볕 아래에서 걷는 분들, 밤에 잠이 안 와서라며 밤 11시, 12시에도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부터 관련된 의학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걷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걷느냐,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니라 바로 언제 걷느냐였던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께 걷기 시간을 바꿔보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새벽이나 한낮, 밤늦은 시간 대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말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걷기 운동이 잘못된 시간대 때문에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시간대에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걷기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걷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새벽 시간대 걷기의 문제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공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조용하니까라는 이유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셔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마음은 정말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 중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분비돼요. 특히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호르몬들이 혈압을 확 올리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잠들어 있던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마치 찬물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로 바뀌면 파이프가 터지는 것처럼 뇌혈관도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40% 이상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두 번째는 한낮 시간대 걷기의 문제점입니다.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점심 먹고 나서 12시부터 2시 사이에 걷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대,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걸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요. 우리 몸은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피부 쪽으로 많은 피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일어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져요.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않게 되거든요. 마치 물을 조금만 넣고 찐득한 죽을 끓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피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름철에 한낮에 운동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밤늦은 시간대 걷기의 문제점이에요. 드라마 보다가 잠이 안 와서 한 바퀴 돌고 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걸으면 몸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밤늦은 운동은 오히려 잠들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는 몸이 잠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버려요.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죠. 깊은 잠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고 손상된 뇌세포들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해요. 또한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높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시야도 좁아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시는데,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시간대에 걷기가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작은 증상들부터 시작돼요.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집중력 문제가 나타나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텔레비전을 봐도 줄거리를 따라가기 어려워져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 말을 놓치는 일이 많아지죠. 더 진행되면 언어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기도 해요. 혀가 꼬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어요. 자동차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름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피와 산소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해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보다 뇌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엔진은 기름이 떨어져도 몇 분은 버틸 수 있지만 뇌는 피와 산소가 잠깐만 부족해도 바로 손상을 받거든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안 되어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럼 새벽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잠에서 깰 때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돼요. 가장 중요한 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할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정상적으로는 코르티솔이 서서히 증가해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죠. 또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증가해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더욱 올려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뇌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압력 변화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한낮 시간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켜요. 특히 피부 쪽 혈관들이 많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많은 피가 몰리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죠.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면 각각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거기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져요. 끈적한 피는 잘 흐르지 않아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죠. 또한 높은 온도 자체도 뇌에 해로워요. 뇌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체온이 정상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밤늦은 시간의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방해해요.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조절돼요. 정상적으로는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런데 밤늦게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대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몸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잠들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설사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깊은 잠 단계는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 시스템이 하루 종일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손상된 뇌세포들을 회복시켜줘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뇌혈류 자율 조절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뇌혈관이 혈압 변화에 따라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수축해서 너무 많은 피가 뇌로 가지 않게 조절하고 혈압이 떨어지면 뇌혈관이 확장해서 충분한 피가 뇌로 갈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등이 있으면 더욱 심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걷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걷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오히려 뇌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함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걸으셨거든요. 김 어르신께서 처음 저희 병원에 오신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말하는 게 이상해요. 혀가 꼬이는 것 같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어머니가 예전에는 말씀을 정말 또박또박 잘하셨는데 요즘은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도 느려졌어요 라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의학용어로는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계속 쌓이면 치매나 혈관성, 인지장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김 어르신께 자세히 물어봤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30년간 새벽에 걷는 습관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신 오전 9시 30분쯤에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30년간 해온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새벽 공기가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에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몸이 이상해요. 9시 30분에 나가니까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차도 많이 다니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달 후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새로운 뇌경색의 진행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 어르신도 말하기가 훨씬 편해졌고 오른쪽 팔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년이 넘게 오전 9시 30분에 걷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훨씬 좋아요. 햇살도 따뜻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68세 박철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퇴직하신 후에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셨거든요. 특히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여름에도 한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열심히 산을 오르셨어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한 어지럼증과 목마름을 호소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죠.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몇 번은 산에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시면 얼굴이 새빨갛고 비틀거리세요 라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심했어요. 혈액도 정상보다 진해져 있었고요.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뇌혈류 검사에서는 혈류량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박 어르신께도 시간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어르신, 한낮 대신 오후 5시쯤에 걸어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물을 준비하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면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오후 5시면 저녁 준비할 시간인데라고 하시더니 부인분이 건강이 우선이지라고 설득을 해주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밝은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두통도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5시에 걸으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정말 좋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1년 넘게 오후 5시 걷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혈류도 많이 개선됐어요. 세 번째는 65세 이영희 어르신 사례예요.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밤에 드라마를 보시다가 잠이 안 오면 밤 11시, 12시에도 산책을 나가셨어요. 걸으면 몸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밤늦게 걸을수록 오히려 잠이 더 안 오셨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요리하다가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도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안전 문제였어요. 한 번은 밤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기도 하셨거든요.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 어르신께는 밤늦은 운동 대신 저녁 6시 이전에 걷기를 마치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저녁에 드라마 보다가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셨어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요리할 때도 실수가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걷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언제 걷느냐라는 것을요. 같은 운동을 해도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걷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왜 이 시간이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간은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이 안정된 상태예요.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도 끝나고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있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드신 후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소화도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또한 하루 중에서 체온이 적당히 올라가면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해요. 밤사이 굳어있던 몸이 풀어지면서 운동 효과도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죠. 햇빛도 이 시간대가 딱 좋아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아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좋아요. 두 번째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도 훌륭한 시간대예요. 이 시간은 하루 중 우리 몸의 근력과 지구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거든요. 또한 저녁 식사 전 시간이라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는데 이 시간에 걸으면 저녁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해가 기울어져서 온도가 적당하고 바람도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벽 6시 이전은 절대 피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정말 일찍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기상 후 1시간은 지나서 하시고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한낮 11시에서 3시 사이, 특히 여름철에는 되도록 피하세요. 이 시간에 꼭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늘진 곳을 선택하고 충분한 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강도를 훨씬 낮춰서 천천히 걸으세요. 밤 10시 이후는 되도록 피하세요. 만약 저녁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8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고 호흡도 어려워져요. 고개는 15도 정도 들어서 전방 10m 지점을 바라보세요. 너무 아래를 보면서 걸으면 목에 부담이 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팔을 너무 크게 흔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걸음걸이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걷지 마시고 부드럽게 굴러가듯이 걸으시면 돼요.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라면 60cm 정도의 보폭이 좋아요. 너무 크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걷는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적당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아요. 만약 스마트워치나 운동 앱이 있으시다면 심박수를 확인해 보세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의 60에서 70% 정도면 적당해요. 예를 들어 6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60이니까 96에서 112 정도가 좋은 강도예요. 운동 시간은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3분씩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20분에서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주간 횟수는 일주일에 최소 3회, 가능하면 5회 정도가 좋아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쉬고 하루 걷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해요. 운동 전 준비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몸을 풀어주세요. 목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려주세요. 너무 빨리 돌리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어깨 으쓱하기도 해보세요. 어깨를 귀에 닿을 정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를 5번 정도 하세요. 허리 좌우로 비틀기도 좋아요. 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무릎 구부렸다 펴기도 해주세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기를 5번 정도 하세요. 발목 돌리기도 잊지 마세요. 한 발씩 들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운동 후 마무리 운동도 중요해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어깨와 목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안전 수칙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첫째, 가능한 한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계단이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질 위험이 높거든요. 둘째, 혼자 걷기보다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을 권해요. 대화도 나누면서 걸으면 더 즐겁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수분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운동 전에 물 한 컵, 운동 중에도 10분마다 조금씩, 운동 후에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중요해요. 넷째, 편안한 운동화를 꼭 신으세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물집도 생기게 하고 넘어질 위험도 높여요. 쿠션이 좋고 미끄럽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날씨를 확인하고 나가세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강한 날, 눈이 온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여섯째,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하세요. 일곱째, 휴대폰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통 언제 걷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위험한 시간대에 걷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시간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5시에 걸었는데 앞으로는 오전 10시로 바꿔볼게요 라는 다짐도 좋고요.
또는 저는 이미 시간을 바꿔서 걷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라는 경험담도 환영해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분명히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걷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새벽 시간, 한낮 시간, 밤늦은 시간에 걷기는 우리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급격한 혈압 변화,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 수면 방해 등으로 인해서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걷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운동을 하면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탈수와 과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밤늦은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요. 깊은 잠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은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운동 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딱 좋아요. 시간은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면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함께 걸으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 편안한 신발도 꼭 신으세요. 그리고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건강한 걸음, 안전한 걸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입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의 개별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고 계신 약물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시간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한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 호흡곤란, 식은땀,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신 경우에도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시간대에 걷기 습관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